안녕하세요. 무자비스의 이경입니다. 하루라도 발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네, 자기 개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가장 큰 성공 비결이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어제보다 낫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발전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화나는 당신 어떻게 할까요? 인생에서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만큼, 화만큼 자기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화가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화를 내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정하게 어떤 일을 나쁜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실 화가 나서 어떤 순간적인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내 삶을 망치는 핵심 원인 중에 핵심이 바로 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화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성공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주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주의 오행에서 화는 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죠. 뭐 때로는 맹렬한 분노를 원동력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운다. 이렇게 본다면 무서운 것이다. 불이 나면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분노는 나의 것, 뭐 악마를 보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이 이 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복수만큼 재밌는 그런 영화 주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게 우리 뭐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전혀 재미가 없잖아요. 이 영화는 플롯이 좋아야 되고요. 이 플롯에서 복수, 뭐 화,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영화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장하고 그런 일상을 원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은 굉장히 평탄하기를 바라는 거죠. 복수와 용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화가 나는 것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작은 화를 점령해야 됩니다. 만일 정말 분노한다면, 정말 화가 난다면 작은 화를 점령해서 겉으로 오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자꾸 작은 화를 내게 되면 주변을 다 태우어서 복수고 뭐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화야말로 큰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그 화 또는 그 분노를 열정으로 전환하려면 작은 화를 통제해야 하는 거죠. 이 소인배나 찌질이들이 하는 작은 화는 분노가 아니고 즉흥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삶을 망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화가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화를 내게 되면 모든 화가 객관적으로 멀리서 떨어져 보면요. 화내는 사람을 원숭이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화를 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이런데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그 사람이 원숭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지나가다가 막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원숭이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원숭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뇌의 이제 원시뇌, 뇌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원시뇌고요. 이 부분이 뇌 전두엽입니다. 뇌 전두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 되고요. 이 원시적인 뇌가 발달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화를 잘 내거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니체가 초인사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결국 원숭이를 못 벗어난 그런 인간의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나는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원숭이로 비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맞는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서 가끔 화를 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동료가 또 다른 동료한테 화를 내는 걸 보면 그 화를 내는 사람이 맞든 안 맞든 굉장히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화를 낼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화를 내는 걸까요? 화를 낼 때 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는 화가, 내가 하는 분노가 타당한가, 정의로운가, 이걸 꼭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은 많은데 무능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화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화를 내고 있었는데 우리 딸은 화를 내지 않고 계속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아주 차분한 어조로 엄마는 지금 나를 설득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어. 설득을 못하니까 화를 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딸이 굉장히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 말이 맞아요. 저는 지금 설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거든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설득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내가 화를 내버리면 상대방도 역시 분노하게 만들고 또 상대방을 자극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욕심은 아니에요. 의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 의욕, 열정은 많은데 무능하다면 그것을 내가 만들어낼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을 해서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면 내가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많은데 무능할 경우에 나는 화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욕인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체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부지런한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우리 매일 발전소라는 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매일매일 발전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체크한다면 꼭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경고를 하고, 그죠? 먼저 대화를 나눈다면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를 내는 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화는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왜 하고 있어? 네가 나의 것을 뺏어가지 않니? 너는 나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있어. 이런 것들.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있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참는 사람들. 그때그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계속 꾹꾹 참고 있어요.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화가 터지는 거죠. 결론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 네.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나, 어떻게 해야지 이 화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는 사람들을 좀 더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통제할 수 없을 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잘 참아오다가 어느 날 터진다. 확 폭발했다. 이것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수 없을 때, 설득하다가 포기했을 때, 설득하다가 안 될 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면 여러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화가 안 납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식의 어떤 행동을 고치고 싶은데 계속 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일 때 내가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어떤 연인하고 다툴 때도 연인한테 어떤 바라는 상황이 있는데 연인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완전히 이 친구는 안 되겠어. 이 친구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얘는 포기하고 얘를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서 화를 내는 거고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결단력이 약합니다. 결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결단 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화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를 내고 있을 때 당신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화가 나요.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화가 냅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가 파괴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깨부수고 싶어서 화를 내는데 사실은 자기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화는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화가 누구한테?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화내는 사람은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간단히 무시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바람피는 연인한테 계속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직원한테 만일에 계속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조직원한테 계속 화를 내고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다가올 결과가 두려워요. 그리고 자녀한테 화를 내는 것도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믿는다면 저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좋은 말로 하면서 유머를 섞어서 다독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 그죠? 그리고 직원이 실수할 때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낮아질까 봐 두렵고, 일을 잘못해서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두렵고, 이 두려움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좋은 말로 설득하고 유머스럽게 다가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멈추게 하려면 화보다 내가 한 수 높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발전하고 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학창시절 저희는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권에 있던 친구하고 만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때는 이 데모라고 하는 것,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불어닥치는 바람, 열기와 같은 것이어서 누구나 거기에 다 적셔졌지만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데모를 하지 않아도 결국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데모를 하거나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동료들을 돕고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를 극복하는 매일 발전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런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 화나는 상황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데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보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과 품격을 생각한다면 화를 좀 덜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예를 들면 조직원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동료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연인한테 또는 남편한테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있다면 나의 자존감과 나의 품격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는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포기한 대가도 받아들이세요. 어떤 조직원한테 계속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조직원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화내는 상대방한테 좀 져줘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좀 져줘요. 자식한테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한테, 아내에게, 동료에게, 조직원에게, 직장 부하에게, 직장 또는 직장 상사에게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상대방이 계속 바뀌지 않는데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다면 고장난 녹음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고장난 녹음기가 되어야지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화로는 절대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만일에 자식한테, 자녀한테 또는 동료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꼭 해줘야 되는 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계속 뭔가를 늦게 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톤으로 반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없애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든 참고 기다리면서 행동을 하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당장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은 성장과 성공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는 내가 이기고 싶고 위에 있고 싶고 내 뜻, 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자. 그래서 지는 삶의 마음,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기게 해주자. 한번
지는 것에도 한번 익숙해져 보세요. 화내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굉장히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는 것도 세상을 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책의 말씀 하나를 나누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이방인의 이 권력자들, 그죠? 이 화를 내는 사람은 뭔가 내가 이기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건 뭐다? over them, 그죠?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네, 뭔가 권세를 행사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리더, 그죠? 예수님 말하는 리더는 뭐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권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사장님들 갑질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권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 싶으면 great, become great, 위대해지고 싶고 크고 싶다면 must be your servant.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to be first,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must be your slave.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기는 리더십은 섬긴다, servant, slave, 종이 된다 이런 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화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기고 권세를 부리고 누구든지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종이 되고 져주고 섬기고 이러면 화를 극복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노력해서 우리 힐링 비즈니스, 힐링 라이프, 화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자비즈 힐링 비즈니스 매일 발전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